2025년 하반기는 토끼띠에게 삼재의 첫 해인 들삼재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삼재는 12년 주기로 특정 띠에 불운이 따른다고 여겨지는 시기로 불운이 반복되지만 잘 이겨내면 후에 큰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장년층 토끼띠의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도 있는 중요한 때입니다. 재물 운세는 큰 투자나 모험적인 결정은 피하고 계획적인 지출과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장년층은 노후 준비가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무리한 투자로 목돈을 잃는다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전한 예적금이나 국채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결혼이나 집 마련, 사업 자금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비상금을 충분히 준비해두세요. 대신 소소한 이익을 꾸준히 쌓아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넣거나 안전한 투자처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돈이나 생활비도 가계부를 써서 꼼꼼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나가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건강 면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은 젊을 때와 달리 체력 회복이 더디고 한번 무리하면 그 여파가 오래갑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무리한 야근이나 과도한 음주는 피하세요.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복용 중인 약물도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절과 소화기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릎이나 어깨, 허리 등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미루지 말고 치료받으시고 평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세요. 소화기 건강을 위해서는 맵고 짠 음식을 줄이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며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체조를 하시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 절이나 공원 같은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다스리세요. 인간관계에서는 배우자나 가족과의 소통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삼재 시기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사소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감정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차분한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배우자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들과도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되 간섭보다는 지지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형제자매나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고집부리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이어서 9월이 가기 전에 토끼띠가 먹으면 우환이 달아나고 금전운이 강화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콩과 흑임자가 들어간 음식입니다. 검은 음식은 사주학에서 수 기운을 담고 있어 토끼띠의 목 기운을 기르는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검은 콩은 특히 신장과 방광을 튼튼하게 하여 생명력을 높이고 흑임자는 간 기능을 도와 토끼띠의 본래 기운을 강화시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검은 콩이 혈관 건강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어 일석이조의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검은 콩을 하룻밤 불린 후 푹 삶아서 그 물을 차 대신 마시거나 검은 콩 두유를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조림을 만들 때는 간장과 조청을 넣어 단짠하게 졸여서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시면 우환이 점차 사라집니다. 흑임자는 볶아서
곱게 갈아 밥에 뿌려 드시거나 흑임자죽을 끓여 아침 대용으로 드시면 금전운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검은 깨, 강정이나 검은 깨, 경단을 만들어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나 해질 무렵인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드시면 수 기운이 가장 강할 때라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검은 콩을 우린 물에 대추나 생강을 넣고 끓여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져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장년층은 소화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검은 콩을 충분히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한 달간 드시면 몸의 기운이 좋아지면서 재물운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호박과 고구마가 포함된 음식입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을 띠는 호박과 고구마는 토 기운의 대표 음식으로 재물을 불러 모으고 저축운을 높여주는 귀한 음식입니다. 호박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여 소화 기능을 돕고 고구마는 기력을 보충해 일에 대한 의욕을 높여줍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혈당 조절과 변비 예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어 건강과 운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9월에는 단호박을 쪄서 으깨어 쌀과 함께 죽으로 끓여 드시거나 늙은 호박을 강판에 갈아 호박전을 부쳐 드시면 금전운이 서서히 상승합니다. 고구마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찜통에 쪄서 드시거나 오븐에 구워서 달콤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호박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두부와 애호박을 함께 넣으면 토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고구마 마탕을 만들 때는 설탕 대신 조청이나 무엿을 사용하면 토 기운의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호박죽을 끓일 때는 찹쌀가루를 조금 넣어 걸쭉하게 만들고 소금 대신 새우젓을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나면서 영양도 좋아집니다. 고구마는 삶아서 으깨어 경단을 만들거나 고구마 라떼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즉 토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간대에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간식으로 고구마나 호박을 드시면 소화도 돕고 재물운도 높일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매주 최소 3회, 4회 이상 꾸준히 드시면 한 달 후부터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토끼띠가 먹으면 금전운이 강화되는 음식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에게 매번 호환석 팔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처럼 강한 기운을 가진 보석으로 금전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 동시에 안 좋은 기운을 없애주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소금단지와 함께 두면 금전운 상승 효과가 배가 되고 팔찌로 착용하면 좋은 기운을 늘 몸에 지니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가올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 선물로 많이 찾으셔서 현재 주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50의 지혜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2주간 10% 할인 혜택을 드리고 구독 후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호환석 팔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댓글에 직접 답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는 푸른 잎채소와 나물입니다. 푸른 잎채소는 토끼띠와 같은 목 기운을 직접 보강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음식으로 중장년층의 건강과 운세를 동시에 책임지는 소중한 먹거리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도와 재물운을 활발하게 하고 미나리는 간 해독 작용으로 토끼띠의 판단력을 맑게 해줍니다. 쑥갓은 특유의 향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냉이는 봄철 입맛을 돋우며 좋은 기회를 불러드립니다. 이런 채소들을 나물로 무쳐 드실 때는 들깨를 곱게 갈아 넣거나 참기름을 넣으면 목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시금치나물을 만들 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꼭 짜고 다진 마늘과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무치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미나리는
뿌리까지 깨끗이 씻어 된장국에 넣어 끓이거나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입맛도 돋우고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쑥갓은 생으로 쌈을 싸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 됩니다. 냉이는 국거리로 사용하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면 봄철 입맛을 살리는데 그만입니다. 이런 나물들을 먹을 때는 현미밥이나 보리밥과 함께 드시면 목 기운이 더욱 강해져 효과가 좋습니다. 된장국에 이런 채소들을 넣어 끓여 드시거나 고기와 함께 쌈으로 싸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월에는 이런 나물들을 최소 일주일에 4-5번 이상 드시면 건강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룬과 재물운이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즉 목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간대에 아침 식사로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중장년층은 나물을 드실 때 너무 짜지 않게 간을 맞추고 기름을 적당히 사용해 소화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돌아가며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어 한 달 후부터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지면서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추가로 토끼띠와 상극이고 궁합이 좋지 않아 2025년 하반기에 금전운이 달아날 수 있어서 멀리 해야 할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첫 번째 띠는 닭띠입니다. 닭띠와 토끼띠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과 불화가 있으며 서로 이해할 수 없어 연애와 사업을 같이 하면 성격 충돌이 생깁니다. 닭띠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토끼띠는 온화하고 감정적인 면이 있어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이런 성격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닭띠 사람들과 돈 거래나 사업상 파트너십을 맺으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닭띠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토끼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있습니다. 투자나 대출 보증은 물론이고 작은 돈이라도 함께 모으는 개나 적금, 공동구매 등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는 세세한 부분까지 따지고 드는 성격이라 나중에 돈 계산에서 토끼띠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닭띠 상사나 동료가 있다면 업무 관련 비용이나 회식비, 경조사비 등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닭띠는 규칙과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 토끼띠의 융통성 있는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승진이나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나 업무를 함께 할 때는 역할 분담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띠와 식사를 할 때도 각자 계산하거나 미리 비용을 정해두고 만나는 것이 나중에 불편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토끼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두 번째 띠는 쥐띠입니다. 쥐띠는 토끼띠와 오행상 상충하는 관계로 금전적인 문제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상대입니다. 쥐띠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향이 강해 토끼띠의 순수하고 감정적인 면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년층 쥐띠들은 경험이 많고 세상 물정에 밝아 토끼띠보다 앞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악용해 토끼띠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쥐띠 사람들로부터 투자 제안이나 사업 권유를 받더라도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쥐띠는 말솜씨가 좋고 설득력이 있어 지금 안 하면 후회한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 같은 말로 토끼띠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계약서에 세부 조항이나 숨겨진 비용 등에서 나중에 토끼띠에게만 손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쥐띠가 중개인이나 소개자 역할을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외에도 각종 부대 비용을 토끼띠가 더 많이 부담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 가입이나 적금, 펀드 가입 등에서도 쥐띠의 권유를 받는다면 다른 곳과 충분히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쥐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토끼띠에게는 조건이 좋지 않은 상품을 권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세 번째 띠는 용띠입니다. 용띠는 토끼띠와 성격적으로 정반대의 성향을 가져
갈등이 생기기 쉬운 상대입니다. 용띠는 당당하고 주도적이며 체면을 중시하는 반면 토끼띠는 겸손하고 조용하며 실속을 챙기는 편이라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용띠들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강해 토끼띠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용띠 사람들과의 금전 관계에서 토끼띠가 항상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용띠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실제 비용 부담은 토끼띠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 테니 너는 따라만 와 하면서 실제로는 토끼띠가 더 많은 돈을 내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띠와 함께하는 모임이나 회식에서는 항상 비싼 곳을 선택하려 하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토끼띠가 너무 비싸다고 말하면 그 정도 돈도 아끼냐며 핀잔을 주거나 내가 낼게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토끼띠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프나 여행 등 고액이 드는 활동에서 용띠의 제안을 따르면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지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